자, 이번에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세 번째 점화식, 3번 점화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렇게 마치 이런 느낌이죠.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 3번 점화식을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죠. 자, 요 식이 보입니다. 이 식은 요렇게 일단 적으세요. 더하기 1 an 빼기 알파 이렇게 적으세요.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요렇게 합니다. 요 앞에 2분의 1 보이죠? 2분의 1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요렇게 적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 푸는 과정에서 뒤에 가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빼기 알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더하기 알파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 알파를 구해 주셔야 돼요. 알파를.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했을 때 요 식과 똑같아져야 되겠죠?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an 더하기 1은 2분의 1 an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알파죠.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와 플러스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위에 있는 식에서 3이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3. 그래서 알파 값이 6입니다. 괜찮겠죠? 6.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n 더하기 1에 빼기 6은 2분의 1에 an 빼기 6이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식을 빼기 알파 형태로 만드는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뒤에 항, 이걸 앞에 항. 그래서 앞에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됐다. 왜 이렇게 보는지 아시겠죠? 등비 수열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식 있는 그대로 요 식을 보게 되면 이건 등비 수열이 아니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형태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의 의미 정도는 한 번 정도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일반항 an이 있습니다.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쭉쭉쭉 가서 an이 있을 텐데 an 빼기 6 이 말뜻은 자, 모든 항에다가 6을 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1 빼기 6, a2 빼기 6, a3 빼기 6, 그리고 an 빼기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1을 넣어보세요. n 자리에다가. 그러면 a1 빼기 6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그죠? a2 빼기 6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a2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이 뜻이죠. 그죠? 위에 있는 an은 어떤 수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항에다가 6을 다 뺐더니 이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A1이 아닙니다. A1 빼기 6이 첫 번째 항입니다.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는 일반항 또 n번째 있는 애 an이 아니라 an-6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an 빼기 6은 첫 번째 항 a1 빼기 6에다가 공비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고 자, a1이 지금 2죠. 2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an은 여기 2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에 n-1승에 플러스 6이다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금만 연습하면은 세 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줄 만에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일단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알파 값을 될 수 있으면 암산으로 구하세요. 자, 이 알파 값 보이시죠? 아이고. 자, 이 알파 값 보이시죠? 6. 이걸 암산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산으로 계산할 때는 an 더하기 1과 an 자리 보이시죠? 이건 알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an 더하기 1과 an에 알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알파는 2분의 1 알파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파 값이 바로 6이 나옵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알파 값이 구해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일반항, 요게 세 번째, 요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요렇게 구한다. 자, 요 3번 점화식은 혹시라도 미적을 공부하는 학생한테 조금 팁을 주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에 플러스 3돼 있죠. 자,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값을 구하라 이러면은 이 알파 값이 답입니다. 바로 이렇게 암산으로 바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 점화식이 주어지고 이걸 구하라 이러면은 알파 제입하고 구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하나는 기억하고 가세요. 미적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자, 알파 값을 구할 때는 그냥 an 더하기 1과 an 자리 알파 집어넣고 계산하고 바로 요 식이 튀어나와야 된다. 조금만 더 연습이 되면 첫 번째 식은 적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바로 알파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식을 만들고 바로 일반항이 나와주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식을 보시면 an 더하기 1 이게 2분의 1 an에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 요 항을 하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2도 2분의 1에 an 더하기 1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항을 하나씩 공평하게 키워도 이 식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양변을. 자, 빼버리게 되면은 an 더하기 2에다가 빼기 an 더하기 1이 3은 날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2분의 1에 an 더하기 1에 빼기 an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식이 뜻하는 게 이렇습니다. an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1, a2, a3, a4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이 n 자리에다가 전부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보면은 a3 빼기 a2가 되죠. 그죠? 얘는 뭔가요? a2 빼기 a1이 됩니다. 그래서 a2에서 a1 뺀 거 요걸 b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a2를 뺀 거 요걸 b2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게 지금 b2고 다시 요게 b1이고 그죠? a2에서 a1 뺀 게 이렇게 b1이고 이렇게 b2입니다. b1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b2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b2가 됐다. 이거는 개차 수열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잘 안되면 2를 넣어보세요. a4 빼기 a3가 2분의 1에 a3 빼기 a2와 같다. 무슨 소린가요? 요거 뺀 거, 요걸 b3라고 본다면은 요걸 차이를 b3라고 본다면은 b2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요 형태가 개차 수열이다라는 게 판단이 됐다면 우리는 개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항밖에 안 주어져 있죠. 요 형태에서 우리가 개차 수열을 구하려고 하면 두 번째 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고 2 맞죠? 자, 첫 번째 항이 2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A2는 2분의 1 A1에다가 더하기 3이죠. 그러면은 여기 2가 들어갈 거니까 A2는 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차 수열 일반항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A에는 첫 번째 항 2조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BK가 올 텐데, 그죠? 얘가 2예요. 얘가 4고, 그럼 B1은 얼마인가요? B1은 2가 됩니다. B1은 2가 되고, 공비는 2분의 1이죠. 요 밑에 있는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A, R, N-1승. 그러니까 K 빼기 1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2 더하기 2를 앞으로 꺼내주고 곱하기 자 공비가 2분의 1이죠. 1-R분의 첫 번째 항은 1이겠죠. 1-R의 N-1승 여기 N 빼기 1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요거 지금 2분의 1이죠. 얘랑 곱해서 4가 됩니다. 4를 요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를 요렇게 곱하면 요거랑 계산하면 6 되겠죠. 6-4에다가 2분의 1의 n 빼기 1승입니다. 이렇게. 식이 똑같이 나오죠. 얘랑. 그죠?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위치만 바뀌어져 있고. 자, 어떤 게 편하신가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풀이 방식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좀 더 간결한 게 좀 편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요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10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답은 이렇습니다. 답은 128분의 767 나올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자, 3번 점화식 푸는 방식 이해되시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이 이해됐다 생각하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3번 점화식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알파라고 생각한다면은 2알파가 마이너스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an 더하기 1에 플러스 1이 3 보이시죠? 3에다가 an 플러스 1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일반항은 a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은 a1 더하기 1 되겠죠? a1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3 a 첫 번째 항 r n 빼기 1승 되겠죠? 결론적으로 an은 3의 n승의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자, 15항을 구하는 거니까 a15는 어떻게 되죠? 3의 15승의 빼기 1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빠르죠? 그죠?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이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빨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an 더하기 1이 3an에 플러스 2 돼 있는데 항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빼버리게 되면 an 더하기 2에 빼기 an 더하기 1이 3배에 an 더하기 1에 빼기 an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 했죠? 개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이 지금 2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은 얼마죠? 여기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3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하니까 8 되겠죠? 그래서 B1, 요 관계에서 B1이 6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 A에는 개차 수열을 공식에다가 넣으면 첫 번째 항 2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캔 1에서부터 n-1까지 bk가 와야 되는데 bk의 첫 번째 항은 6이고 공비는 3입니다. 그래서 a, r, n 빼기 1승 다시 k 빼기 1승률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은 6 곱하기
r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 6은 꺼냈습니다. 꺼냈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항은 1이죠. 그리고 r에 n-1승에 빼기 1 됩니다. 여기 2니까 약분시켜주게 되면 3이 남고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3의 n승에 자 빼기 3이 나오니까 계산하면 빼기 1 되겠죠. 일반항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합니다. 요거는 좀 두 번째 항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3번 점화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 점화식에서는 어땠냐면은 첫 번째 항에서 얼마가 추가가 되는가,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항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또 얼마가 추가가 되는가 해서 세 번째 항이 된다. 추가되는 양에 좀 집중을 했었죠. 근데 세 번째 점화식은 일정한 시행이 반복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그릇에 물 10리터가 들어있다. 한 번에 시행해서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다시 넣는다고 할 때 n번째 시행 후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자. 자, 이걸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일정한 시행이 반복된다. 물의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다시 넣는다고 이 행동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 첫 번째 시행 후 10리터에서 반을 버리니까 반이 남겠죠. 그리고 3리터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8리터가 되겠죠. 두 번째 양은 요 첫 번째 기준으로 해서 이 양에서 그죠? 반을 버리고 반이 남겠죠. 그리고 3리터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7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한계가 생깁니다. 구하기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반복되는 시행을 그냥 식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자, A1이 있을 겁니다. 그죠? A1은 8이라고 구했습니다. A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항에서 반을 버리고 3리터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항에서 반을 버리고 또 3리터가 더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항은요. 앞에 항에서 반을 버리고 3리터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숫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2, 1, 그 다음에 2분의 1, 3. 2분의 1, 3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 더하기 1은 an에서 2분의 1이 곱해지고 3이 더해지는 겁니다. 요때 상수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에 플러스 3이 된다. 요게 우리가 찾고 있는 am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3번 점화식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항이 10리터가 아닙니다. 8리터입니다. 한 번 시행 후 그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8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는 요거 앞에서 구했던 일반항과 똑같죠. 요거 알파 대입하면 계산하면 알파 값이 6입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1에 빼기 6이 2분의 1에 an 빼기 6이 되고, 자, an 빼기 6 이게 일반항이죠. 첫 번째 항이 a1 빼기 6입니다. 2가 되겠죠. 공비는 2분의 1에 n 빼기 1승 이렇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an은 2 곱하기 2분의 1에 n 빼기 1승에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구해지게 되면은 이제 질문에서는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10번 시행 후 또는 20번 시행 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겠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느 시험에서 10마리의 단세포 생물을 배양한다. 이 단세포 생물은 1시간이 지날 때마다 3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2마리로 분열한다고 한다. n시간 후 살아있는 단세포 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a1의 값을 구하고 이거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세 마리가 죽고, 그죠? 나머지는 각각 두 마리로 분열한다. 자, 각각 두 마리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처음에 1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마리가 죽으니까 10 빼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다시 각각 두 마리로 분열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계산하면 여기 14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또 1시간이 지나게 되면 14에서 3마리가 죽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두 마리가 2배로 되니까 이렇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계산하게 되면은 2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시간 후 돼 있으니까 1시간 후 그게 첫 번째 항입니다.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은 A1은 14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앞에 항에서 그죠? 3마리가 죽고 3마리를 빼고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시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2에서 3마리가 죽고 2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항에서 3마리가 죽고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A의 n 더하기 1은 어떻게 되죠? 앞에 항에서 3마리가 죽고 2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개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an 더하기 1이 2an의 빼기 3이라고 빼기 6이죠. 빼기 6이라고 해서 다시 3번 자마식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때 첫 번째 항은 뭐죠? 첫 번째 항은 10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 아니에요. 1시간 지나야 됩니다. 14가 돼야 돼요. 자, 3번 자마식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구해볼까요? 알파 값이 여기 알파라고 생각하고 알파 얼마죠? 6이죠. 그러면은 an 더하기 1에 빼기 6이 2배에 an 빼기 6이 되고, 자, 일반항은 an 빼기 6입니다. 첫 번째 항은 a1 빼기 6 되겠죠. 그래서 8 됩니다. a r n 빼기 1승. 그래서 일반항 an은 8 곱하기 2의 n-1승에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정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 항이 되는가, 앞에 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 항이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들으셔야 돼요. 농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생 때부터 싫어하던 형태의 문제인데 거기다가 수열의 점화식까지 합쳐진 겁니다. 짜증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식부터 좀 외우셔야 되겠죠?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는 이렇습니다. 소금물의 양, 그죠?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소금의 양이죠. 농도도 중요하지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 방식이 있다면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A 그릇, 그 다음에 B 그릇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4%의 소금물, 그죠? 자, 이렇게 적을까요? 농도가 4%,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 A는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는
4%고 소금물의 양은 200g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쪽도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좀 적겠습니다. B쪽은 농도가 얼마죠? 농도가 8%고 그 다음에 양은 똑같이 200g입니다. 자, 이때 이 시행은 어떠냐면은 A에서 100g을 B로 옮기고 잘 섞은 다음 B에서 다시 100g을 옮기는 겁니다. 100g 옮기고 섞어버리면 농도가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100g을 옮깁니다. 그럼 농도가 또 바뀝니다. 100g씩 주고받고 한다라는 상황인 거죠. 이때 그릇 A의 소금물의 농도를 AN이라고 하면 A는 등식이 성립한다. 딱 봐도 3번 자마식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소금의 양이 얼마죠? 소금의 양은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럼 계산되게 되면은 4g 있게 돼요. 소금의 양이 4g입니다. 그럼 이쪽도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100분의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약분되면 16g입니다. 되겠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두 그릇 사이에서 소금물을 주고받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전제가 전체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24g으로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으로 100g을 옮깁니다. 근데 이걸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자, 농도 보이시죠? 농도, 양, 그램 보이시죠? 이걸 이 상수로 우리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엄청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n번 시행 후를 생각합니다. 이미 n번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를 생각했을 때 농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4%가 아니라 n번 시행했으니까 AN%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쪽으로 100g 옮겨갔다가 이쪽으로 100g 옮겨가니까 이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변하겠죠.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100분의 농도는 AN이겠죠.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AN이 남게 돼요. 이렇게 n번째 시행 후에서 그 다음 n 플러스 한 번째 시행을 보는 겁니다. 이 관계식. 아시겠죠?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청 힘들어집니다. 다시 n번 시행 후에 농도를 AN이라고 보고 양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소금의 양을 표현할 수 있다. 괜찮겠죠?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n번 시행 후에서 농도는 모릅니다. 그죠? 농도는 몰라요. 양은 여전히 200g입니다. 그죠?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n번 시행 후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뭐 BN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과 이쪽을 합쳐서 24g입니다. 여기 2AN 보이시죠? 2AN이고 이쪽이 합쳐서 24g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24 마이너스 2AN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딱 한 번만 더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100g 옮겨 보겠습니다. 자, 100g. AN% 농도가 AN%인 소금을 100g을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럼 100g을 옮기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AN%죠.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래 되니까 AN g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 AN g이 더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100g이 더해질 겁니다.
소금물의 양이. 그죠? 여기는 200g이 뭘로 바뀌는 거죠? 200g이 100g으로 바뀔 겁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100g 바뀌겠죠? 그 다음 소금의 양도 바뀝니다. 이쪽에서도. 2AN에서 AN만큼 옮겨갔으니까, 그죠? 여기 AN만큼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AN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걸 천천히 잘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소금의 양이 이렇게 되겠죠. 24-AN. 이러면은 이제 소금물의 양을 알고 있고 소금의 양을 알고 있으니까 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물의 양 300분의 소금의 양 24-AN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4-AN이죠. 그걸 이렇게 썼겠습니다. 8-3분의 1AN 이렇게. 이제 농도가 표현된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 있는 소금물을 이쪽으로 100g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g 옮긴다. 자, 그럼 100g 옮길 텐데 100g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100분의 농도가 8-3분의 1AN이죠. 농도. 그죠? 여기. 자, 여기 농도. 그래서 100분의 8-3분의 1AN에 곱하기 100이 될 겁니다. 소금물의 양. 그죠? 100g 옮기니까. 그래서 없어지게 되면 8-3분의 1AN. 그죠? 8분의 1 다시 8-3분의 1AN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시 변화가 오죠. 이쪽이. 그죠? 자, 양은 100g이 다시 옮겨갔으니까 얘는 다시 200g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여기서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요만큼 더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AN에 플러스 8 될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소금의 양. 그죠? 이게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됐을 때 옮겨서 섞었을 때 나오는 농도가 요거 다음 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얘가 요렇게 되겠죠. AN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다음 농도. 이해되시죠? 여기서 100g 옮겼다가 다시 섞어서 다시 100g 옮겼을 때 섞어버리면 그 다음 농도가 AN 더하기 2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얘는 소금물의 양 그대로 200g이죠. 200분의 소금의 양 요겁니다. 요걸 쓰셔야 돼요. 3분의 2AN에 플러스 8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그럼 100 약분시켜주게 되면 2가 남죠. 2가 남으니까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은 3분의 1AN에 플러스 4라고 하는 3번 점화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길고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금의 양이 24g으로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일일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n번 시행 후의 상황을 n번 시행 후의 농도를 AN이라고 보고 200g은 바뀌지 않을 테고 그죠? 그 소금의 양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셔서 딱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100g 옮겼다가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에서 다시 이쪽으로 100g 옮겨가는 이 시행을 딱 한 번만 더 시행을 해보시면 이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뭐 3 곱하기 P 더하기 Q. 자, 답을 내보면 3 곱하기 P 더하기 Q죠. 그럼 1 더하기 12, 13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3번 점화식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수를 an이라고 할 때 관계식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있죠. 그 아이디어가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미리 좀 본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자, n이 2예요. 그 말은 2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2명을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수를 A2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2명을 A와 B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수는 이렇죠. A 1명, B 1명. 이 끝입니다. 그래서 A2는 한 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3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되죠? 3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A, B, C라고 한번 볼까요? 이때 다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한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앞에 한과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A가 있죠. 그 다음에 B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텐데 나머지 C가 하나 남았죠. C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다시 앞에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한과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AC 그 다음에 B 요 가능하고 그죠? B 요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A 그 다음에 B, C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가 나오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AB가 있고 그죠? 보시면 A와 B가 떨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AB가 있고 추가적으로 C가 들어왔으니 그죠? C가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불어났죠.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두 가지로 불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n이 4일 때도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n이 4일 때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A, B, C, D라고 보겠습니다. 4명이 있다고 보고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를 기준으로 해서 D가 추가가 됐죠. D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A3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요게 그러니까 D가 추가가 됐는데 그걸 여기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 적어보면 이래 됩니다. A, C, D, B 요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A, C, B, D 요렇게 하나 그 다음 A, D 여기 D가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B, C, D, B, C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A 하나 B, C, D 하나 그죠? 자, 다시 A 하나 B, C, D 하나 그 다음에 여기 D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 D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D, C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 한 가지당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당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2배, 2배, 2배 돼버리니까 앞에 있던 애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A, B, C가 다 흩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A, B, C가 하나로 모이고 마지막에 D 따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추가되는 애가 따로 있고 앞에 애들이 다 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4가 7가지예요. 여기서 뭔가 규칙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규칙이 나오죠. 앞에 있는 경우의 수의 2배. 이게 지금 2배가 된 거죠. 거기서 추가로 하나 더. 앞에 있는 이 2가지죠. 지금 2가지. 2가지의 2배. 그죠? 1가지니까 2배 하면 2가지가 나오죠. 에다가 1가지 더 추가가 된다.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항 경우의 수에다가 2배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 1가지 경우의 수 더하면 다음 항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n명을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다 세려고 하면은 세월이겠죠. 다 셀 수 없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답은 지금 1번 돼야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잘 모를 경우에는 외우세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게 1가지죠. 앞에 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가지 더 추가. 이게 왜 1가지 더 추가가 되느냐? 요게 모이고 C가 따로 있는 애 경우. 그죠? 앞에가 3가지입니다. 3가지에 2배 해서 1가지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점화식은 마무리하고 다음 4번 점화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